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있을 예정입니다. 정확히 2년 만에 11월이었으니까요. 개최되는 그런 셈이죠. 예, 지금 김태우 실장 1차장이 브리핑한 바와 같이 이 한중 간에 2년 만에 이제 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페루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열리게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나 16일 새벽에 걸치는 이런 시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이제 그 논의 주제로는 양국 정상이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영내 정세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시 주석은 지금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13일 오전에 베이징을 떠나서 리마에 도착을 해 있고 다양한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할 거다. 그 다양한 나라 속에 비중 있게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서 확정이 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그 주요 다양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됐고요. 또 우리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이 중국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양한 바로 같은 날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또 미국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6일은 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의 정상회담을 현재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들으신 대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고, 사실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3분간 스탠딩 그 약식 대화가 있었죠. 이걸 뭐 회담이라고 부르긴 그런데 정식 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중 정상회담 내년 11월에 우리나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또 큽니다. 바로 경주 에이펙,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이렇게 최근 한중 관계 그야말로 개선에 빠른 물살을 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급물살이라는 표현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바로 박형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11월 우리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고, 이렇게 방한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 2014년, 10년 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7월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이 되면 11년 만에 방한인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치면요. 그렇게 돼서 시 주석이 11년 만에 이제 방한이 성사되면 한중 관계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 주석이 집권 기간에 부총리 할 때도 오고 그래서 한국에 여러 번 왔지만 최근 그러니까 10년 이상 안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미일 협력 쪽이 상당히 강화되면, 물론 코로나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시 주석이 한국을 방한하지 못했는데 내년이 되면 상당히 그런 관계도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밀착하자 불안감 그리고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부쩍 많은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11월 초에 이루어진 중국의 일방적인 무비자 명단 포함.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중국이 갑자기 무비자로 한국 사람들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이 해빙의 시그널은 지난 5월서부터 있었습니다. 5월에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림으로써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을 했고, 여기서 삼국 정상회의를 앞으로 정리해와한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관계 개선에 어떤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시작한 거네요. 예, 그 액션이 바로 처음 시작된 것이 이번에 한국을 무비자 입국 대상국으로 그 국가들 중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조치는 이제 1일 날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입국 대상 명단에 전격적으로, 사실 우리하고 따로 협의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조치가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5일 이내에는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비자 없이, 지금 그러니까 8일이니까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8일 날 시행이 돼서 이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비자 없이 중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행 기간은 일단은 이 내년도 말까지로 일단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이 무비자 입국 대상으로 중국에 의해서 된 것은 우리가 92년 수교 이래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사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지난 5월, 7월, 9월 세 차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긴밀한 어떤 그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오는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 가시적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했고 야당 대표를 앞에 놓고 뭐 15분간 자기가 써놓은 준비해 놓은 걸 줄줄 읽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몽골 대사 거치기 전에 부국장급이었어요, 본부에. 주한 중국 대사의 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평양에서 유학해서 조선말을 좀 한다는 이유로 왔었는데 상당히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이 후임을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임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달라졌네. 이른바 반응이 정하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였던 싱하이밍 대사의 이 교체되는 인물이 바로 격을 높인 인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이빙 주유엔 부대표입니다. 수석 부대표입니다. 새 주한 중국 대사로 내정됐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격을 높인 것입니다. 이른바 한국 달래기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이빙 신임 주한대사 내정자는 유엔 수석 부대표이기 때문에 본부 또 국장을 여기면 중진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래도 거물을 보내는 이유는 4개월째 공석 중이던 중국 대사의 격을 한껏 높였다. 바로 중국이 달라졌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네. 중국이요. 이 체면과 격을 엄청 따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자 하나, 자리 배치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고 나라를 가립니다. 일단 격을 이렇게 급을 높였다는 건 이제 한중 관계를 상당히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년간 한중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혀 안 보이던 중국이 이렇게 거의 돌변에 가깝게 변한 배경. 트럼프 2기 출범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로 상징되는 미국의 대중 강경 외교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된다. 이러한 것을 앞두고 어떤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이른바 점잖은 말로 주변국 관리에 네. 나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국은 이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지난 6월서부터 사실은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 아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 비자 면제국으로 포함을 시키는 조치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보다 5달 먼저 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미 했고 9월서부터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을 하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점진적 수입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딱 끊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도 상당히 그 국경이나 이런 데서 불편한 관계였었는데 국경 순찰 방식에 합의를 하고 지난달에는 바로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모디 회담이 지난달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트럼프 2기 출범에 지금 호주, 뉴질랜드, 지금 또 말한 인도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나라들과 지금 이제 관계 개선을 나서고 한국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이 중국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 러북 밀착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로서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이 국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북 밀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미국이겠지만 또 중국도 필요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달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도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서 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요. 중국은 한국의 안보, 경제, 투자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누구를 중국의 대사로 파견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최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국 대상으로 기용한 것만 봐도 그런 것에 대한 또 화답이 다이빙
또 유엔 수석 예. 우대표를 중국이 선택하라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상당히 한중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혐한령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많이 압박을 받고 좀 그랬잖아요. 시장 다변화라는 건 미국이 지금 우리를 여러 가지로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 지금 다 울상이거든요. 자,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